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잃는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부모님 눈치, 친구 눈치, 동료 눈치, 이웃 눈치,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신경 씁니다.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선택을 지배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되고 싶은 모습을 억누릅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눈치 보며 산 시간은 낭비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진짜 내 인생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관계를 끊고 남 눈치 보기를 멈춘 후 알게 된 인생의 교훈들을 나누려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와 함께 인생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60대의 평정심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소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당신이 남의 눈치를 보는 동안 정작 그 사람들은 당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당신처럼 남의 눈치를 보느라 바쁩니다. 당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잊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자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60년을 살아보니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경 썼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저를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허영은 타인이 자신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갖기를 바라는 데서 시작된다. 하지만 타인은 자신의 의견에만 관심이 있다.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타인의 시선, 그것은 대부분 당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당신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보이지도 않는 시선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신경 쓰는 만큼 남들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남 눈치를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의 승인을 본능적으로 추구한다. 하지만 이 본능이 지나치면 자신을 잃는다. 적당한 사회성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눈치 보기는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쇼펜하우어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누군가는 비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친절하면 만만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단호하면 차갑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조용하면 소극적이다고 하고, 당신이 활발하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도 누군가는 불만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을 잃는 것으로 끝납니다. 60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작 자신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결국 아무의 친구도 아니다. 당신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진짜 당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만 남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정작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남들 기준에 맞추느라 자신의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것이 가장 큰 미덕이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속이는 것은 가장 큰 악덕이다.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대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족시켜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 세 번째 깨달음.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조언은 쉽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됐어.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을 따라 실패해도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나? 상황이 달랐잖아. 내가 제대로 안 한 거 아냐? 이렇게 발뺌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공해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네. 내가 좋았어.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폄하합니다. 60년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들을 할 때 주변에서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결정을 따라 살았고 결과는 제가 책임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과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의 차이는 전자는 후회가 없고 후자는 후회만 남는다는 것이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정도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다. 타인의 의견은 참고일 뿐,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깨달음. 진짜 중요한 사람은 소수다. 쇼펜하우어는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의 90%는 그저 아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그중 진짜 중요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60년을 살며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심으로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은 더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쳐 지나갑니다.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질 낮은 많은 관계보다 질 높은 소수의 관계가 훨씬 가치 있다. 진짜 당신을 이해하고, 진짜 당신을 응원하고,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들의 의견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군중의 의견은 소음일 뿐이다. 지혜로운 자는 소음을 무시한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 중 몇 명이나 당신의 진짜 친구입니까? 당신이 힘들 때 도와준 사람입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눈치를 봅니까? 그들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말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처럼 대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소수에게 집중하세요. 나머지 사람들의 눈치는 보지 마세요. 다섯 번째 깨달음. 자신을 배신하면 결국 후회한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에게 거짓되게 산 사람의 말년은 후회로 가득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남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되고 싶은 모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60년을 살며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말년에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 못했어. 부모님 기대에 맞추느라 내 꿈을 포기했어. 주변 사람들 말 들으면서 살았더니 이게 내 인생인지 모르겠어.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남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자신답게 살지 못한 것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까? 되세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세요. 남들이 불편해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사는 것은 매일 조금씩 자살하는 것과 같다. 남 눈치 보며 자신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은 천천히 당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6번째 깨달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자유를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남 눈치를 보는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하기 싫어도 네 라고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갈게요 라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도 할게요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거절하면 이기적이라고 할까봐.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내라고 하는 순간 당신의 내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거절하지 못하면 당신의 시간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소진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60년을 살며 배웠습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타인의 요구에 항상 응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약함이다. 진정한 미덕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거절하세요. 하기 싫은 일은 아니요 라고 하세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안 갈게요 라고 하세요. 주고 싶지 않은 것은 줄 수 없어요 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위로합니다. 거절의 죄책감은 일시적이지만 억지로 수락한 후회는 영원하다. 거절했을 때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당신을 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아니요도 존중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7번째 깨달음.
외로움은 자유의 대가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지적인 사람에게는 축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남 눈치 보기를 멈추면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이 계속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60년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과 사람들 속에 있는 외로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 남 눈치 보며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진짜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 있어도 자유롭고 평화롭다면 그것은 진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고독은 축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발견한다. 군중 속에서는 자신을 잃는다. 남 눈치 보기를 멈추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진짜 당신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눈치 보며 자신을 맞춰주는 당신이었습니다.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습니다. 진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질 낮은 100명의 지인보다 질 높은 1명의 친구가 낫다. 외로움이 두렵다고 해서 남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다 보면 진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8번째 깨달음. 나이 들수록 남 눈치는 의미가 없어진다.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진다.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진실이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60대를 살며 확실히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깨닫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남의 눈치 보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 눈치를 보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남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 못하고 되고 싶은 모습 못 되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인생이 끝납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는 것은 너무 늦다. 지금 깨달아야 한다. 6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은 지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 눈치 보며 사는 것은 지리간 낭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남 눈치를 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멈출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리에는 나이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깨달음에서 온다. 지금 깨달으세요. 남 눈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9번째 깨달음. 자신을 존중해야 남도 존중한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삶보다 남의 기대를 우선시합니다. 이렇게 살면 남들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0년을 살며 봤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들도 존중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남들도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대한다.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당신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면 남들도 존중합니다. 당신이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하면 남들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면 남들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자기 존중은 타인 존중의 전제 조건이다. 남 눈치 보기를 멈추세요.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러면 남들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10번째 깨달음. 진짜 평정심은 남 눈치에서 벗어날 때 온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승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60년을 살며 추구해온 것이 평정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고요한 마음. 젊었을 때는 남들의 인정 속에서 평정심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남들의 의견은 계속 변하고 남들의 기대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정심은 남 눈치에서 벗어날 때 찾아왔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갈 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 그것이 진정한 평정심이다. 남 눈치를 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남 눈치를 멈추면 고요해집니다. 남들의 의견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자는 외부의 소음을 무시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평정심을 원하십니까? 남 눈치 보기를 멈추세요. 자신의 길을 가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세요. 그러면 진짜 평정심을 얻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 눈치 보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습관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는 것인가? 둘째, 작은 것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기 싫은 사소한 부탁부터 아니요 라고 말해보세요.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세요. 그들의 의견은 듣되 나머지 사람들의 눈치는 보지 마세요.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세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인생을 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은 타인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로 평가받을 것이다.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남 눈치 그만 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 없습니다. 남들의 승인을 받으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남들의 판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잃습니다. 자유로워지세요. 진짜 자신으로 사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진짜 관계는 남을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어차피 진짜 당신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외로워질까봐 걱정됩니까?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고독은 축복입니다.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렵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답게 살다 실패하는 것이 남의 기대에 맞춰 살다 성공하는 것보다 낫다. 60년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남 눈치 보며 산 시간은 낭비된 시간입니다. 진짜 내 인생을 산 시간만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남 눈치 보기를 멈추세요.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자신답게 살아라. 타인의 삶을 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남 눈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정심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자신답게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